사람이 죽어나가는 귀신 나오는 집. 이야기는 2015년 이 동네로 이사간 집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나, 여동생 이렇게 4명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낙후된 뒤동네로 방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됐다. 하지만 이사를 한 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그 돈에 비하면 꽤 큰 편이었고 방이 3개나 있어서 여동생과 나는 따로 방을 쓸 수 있었다. 집 공간에 비해 근방에서는 가장 싼 집이었기에 운이 좋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끝내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가족들은 힘들게나마 예전의 삶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이사한 지 1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얘기하시는 내용을 얼핏 듣게 되었다. 이 집이 싼 이유를 동네 아주머니께 들었는데 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놀라고 섬뜩했지만 나름 집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고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며 전학을 가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싫었기에 부모님의 대화는 크게 개의치 않기로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뭔가 기묘하면서 징그럽다는 생각이 드는 꿈을 꾸게 됐다. 꿈의 내용은 여동생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여동생의 입에서 머리카락들이 몇 가닥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점점 더 머리카락이 입안에서 나오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여동생과 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정색을 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일어나 보니 새벽 5시 무렵이었다. 무척 기분 나쁜 꿈이라 계속 머릿속에 그 내용이 남아서 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크게 문제 될 만한 것은 없었던 터라 금방 또 잊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그 꿈을 꾸었는데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그전보다 더 기억에 남을 꿈이 된다. 여동생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동생의 입안에 머리카락이 더더욱 눈에 띄게 많이 보였다. 나는 여동생의 이야기보다 저 머리카락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꿈에서 깨게 된다. 아침이 되어 거실에 나와보니 여동생은 마침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고 여동생에게 꿈 내용을 말해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다시 며칠 뒤 꿈속에서 여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더 길게 나오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머리카락들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여동생의 입이 찢어졌고 창백한 얼굴에 여자 얼굴이 반쯤 드러났다. 그 여자는 뻥 뚫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고 너무 놀란 나는 크게 소리 지르며 머리카락들을 더 세게 당겨 머리를 빼냈다. 여자는 악마 같은 음성으로 괴성을 질렀고 나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 느꼈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여동생이 잘 자는지 궁금해져서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다행히도 동생은 세상 모르고 엎드려 자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 안심이 되어 방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 싸늘한 한기와 함께 등 뒤로 섬뜩한 시선이 느껴졌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돌려 동생 쪽을 바라봤다가 경악하고 말았다. 여동생은 엎드린 채로 머리가 180도로 꺾인 상태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동생의 얼굴이 아닌 꿈에서 보았던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나는 극도의 공포에 얼어붙어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렇게 나를 노려보던 그 얼굴은 섬뜩한 미소를 보이고서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정신을 차린 뒤 동생에게 달려들어 흔들어 깨웠다. 그리고 그 새벽 시간에 부모님을 깨워 귀신이 나왔다고 동생이 이상하다고 난리를 쳤다. 부모님은 난리통에 동생 방으로 나와 같이 왔고 동생을 살펴보며 별 이상 없다고 하며 귀신이 어디 있냐? 라며 나를 꾸짖으셨다. 나는 억울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썩 좋지만은 않았다. 그렇게 소동이 일단락된 후 이틀이 지나서 어머니가 따로 불러 동네 아주머니들이 해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집에서 서로가 끔찍이 아끼는 모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딸이 교통사고로 죽자 엄마는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하며 미쳐버렸다고 한다. 여자는 완전히 미친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주워 먹었고 집 밖으로는 거짓 나오질 않았다고 한다. 동네 주민들은 여자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날부터 여자를 전혀 볼 수 없었고 여자가 사는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올라와 경찰을 불러 집을 들어갔다고 한다. 집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채로 죽은 여자가 있었고 죽는 순간까지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본인의 머리카락들이었고 머리카락 뭉치들이 기도를 막아 사망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이 집에 이사온 가족들 중 유독 여자아이들은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우리가 그 집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다. 여동생도 그 집에서 지내면서 이유 없이 몸이 약해져 갔고 어머니는 크게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와 상의 후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기간에 그 집을 나왔다. 지금은 동생도 괜찮아졌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만약 우리 가족이 계속 그 집에 머물렀다면 여동생은 분명히 더욱더 안 좋아졌을 거라 생각한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